다들 안 하는 거 있는데 네. 그거 대표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이트 찾는 노력 네네네.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본 곳에 계속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만난 지가 이제 2년 2년 정도 벌써 됐죠. 와 2년 됐네요. 네.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 그때 참 막막했는데 네. 지금 2년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 그때 결정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대표님. 대표님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거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상황이셨고 어떤 일을 해오셨고 뭐 그때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때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이커머스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네. 한 10년 가까이 이제 외식업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확장 잘 하고 있었고 뭐 연매출 30억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30억. 네. 그래서 매장도 사실 여러 개 있었고 가맹 사업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와 과매까지 하셨어요? 네네네. 가맹 사업도 이제 여러 개 와. 하고 있었는데 몇 개 정도? 그 많이는 아니고 네. 이제 한 5개, 6개 정도까지 이제 확장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단계였네요. 네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코로나 아, 이 세계 모든 이제 국민들의 참 암과도 같은 코로나. 코로나 겪으면서 네. 이제 그때 워낙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한 달에 이제 매장마다 다 포함해가지고 적자 폭이 되게 심했죠. 적자 얼마만큼 나왔어요? 한 달에 한 2, 3천씩은 기본적으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그 2, 3천만 원을 좀 빌리러 다니는 상황이 그냥 일상이었죠. 거의 한 3년 가까이.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월 1,000만 원 정도의 원금 이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돈이 원금 이자로 1,000만 원씩 나간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일단 빨리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잡을 찾아야겠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뭐 당연히 재산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카드 한도 한 3,300만 원 정도? 이게 저의 전 재산이라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업을 좀 찾다가 네. 뒤지다 보니까 이제 돈 형님하고 네. 이제 파이님하고 네. 그 영상 아. 보고서 이거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때 그 영상이면 저도 아직 기억해요. 네. 저도 처음이었고 대표님 일기 신청해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그때 대표님 보고 이거 듣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대표님 3기 들으셨잖아요, 맞죠? 네, 저는 3기였습니다. 뭐 약간 변명을 하자면 뭐냐면 그때 이제 저도 강의 처음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강의에 그 이제 성숙하는 단계가 안 거친 상태고 날것이었는데 대표님 상황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전화 상황을 들었는데 네네. 와 제가 들어도 뭔가 엄청 막막하고 엄청 큰 걸 짊어지고 가고 계신데 혹시 제 걸 들었다가 대표님이 만족하는 결과가 못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강의가 좀 그래도 성숙하고 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또 대표님 그때 이커머스 아예 모르셨잖아요. 네, 아예 몰랐고 사실 네. 그때는 뭐 구글 로그인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사실 그 타자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고 있고요. 진짜요? 와, 그 독수리 타법을 하는데 이까지 와.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 일단 그때는 좀 다른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제가 전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강의도 좀 추천해드리고 네네네. 했는데 그리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또 네. 그 신청하신 거 보고 대표님 그래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네.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아요. 대표님 진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날카로운 질문들 계속 쏟아져 내시던 거 엄청난 열정으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네. 그때 안경 끼고 계셨잖아요. 네, 안경 끼고 있었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근데 뭐 네. 그때 저는 그래도 확신을 했었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제가 막 엄청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때 돈번 형님들하고 이제 파이님하고 영상 찍었던 내용 중에 네. 돈번 형님들의 이제 그 직원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분한테 뭐 2달, 3달 네. 해서 뭐 1억 4, 5천 정도 이렇게 네. 매출을 만드셨다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그분보다 네. 2배로 많이 일을 하고 버티면 아무리 못해도 그 매출의 한 60%, 70%는 달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배로 하겠다는 생각? 네. 사실 그 사람들하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나를 갈아 넣어야죠. 네, 그죠. 그렇게 갈아 넣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때 기억하면 숙제도 잘하셨고 네. 진짜 열심히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진짜, 항상 보면서 기감이 되는 게 항상 조금 더 성장하시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항상. 최근에 제가 그때 저랑 같이 VIP 발표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뭐 앞에 발표하시고 제가 뒤에 발표했는데 네네네. 뒤에 와서 사실 제가 그때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네. 약간 늦게 왔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 다 듣고 싶었는데 근데 뒤에 와서 듣는데 아니야 다를까 대표님 발표에서 역시 계속 이렇게 킵고잉 하고 계시는구나. 네. 다들 안 하는 거 있는데 네. 그거 대표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이트 찾는 노력 네네네.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본 곳에 계속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 그게 참 너무 멋져 보였어요. 사실 그게 강의의 사실 본질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한 달 동안의 강의 내용의 사실 핵심은 네. 어떤 내가 구매 대행 형태 그리고 네. 위탁 형태다 보니까 네. 내가 남들이 팔지 않는 네. 그런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네. 그런 상품들을 이제 진열을 해야 맞아요. 결국에는 매출이 오르는 구조가 이제 결국 본질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네. 사실 그거는 모두가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맞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먼저 누군가 해놓은 거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찾아낸 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기의 고스란히 자산이 되고 찾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따라가시는 분들 계속 따라만 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면서 대표님은 진짜 저 없이도 완전 잘하실 수 있겠다. 지금 훨씬 더 잘하고 계신데 역시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네. 대표님 그래도 이제 사실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매출 넘기셨고 어느 정도 계속 1억 매출 넘기셨죠? 일정 기간 넘기셨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말일이니까 네.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1억 이상을 달성한 것 같고 맞죠.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한 2천에서 4천 그 부분에서 조금 네. 정체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한 6, 7천, 8천 요 사이를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유지를 하다가 네. 인력을 좀 충원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확장하는 데 좀 일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1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들었던 것 중에서 전 2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일단 1억 매출인데 마진율이 얼마냐 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매출 네. 총이익이 얼마고 직원들한테 얼마가 나가고 순이익은 얼마냐 요거 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매출이 한 1억 정도 발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진율은 한 20%에서 25%? 25%. 네. 그래서 불과 올 한 4, 5월까지는 제가 이제 직원 2명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업무를 좀 확장을 하려고 네. 다른 파트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TO를 좀 오버 TO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확장하기 전에 이제 더 사람 많이 뽑는 단계. 네네네. 지금 네.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인원에서 거의 한 2배 반 정도 네. 채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수익률로 놓고 치면 한 10% 초중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대량 등록에 투입되는 시간은 이제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사실
오버티오 해가지고 지금 빨리 뽑아놓은 거고 네네네. 예전에 2명 뽑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2명한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갔죠? 합쳐서 한 400에서 500 사이 좀 나갔던 것 400에서 같아요. 500. 네. 그리고 대표님이 그 1억에서 20에서 25%니까 2,500 정도 매출 총이익에서 빼고 나면 그래도 1,600에서 2,000 정도 남는 상태가 지금 네네.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아, 세 전입니다. 멋지네요. 세금 나가는 예, 거. 그렇죠. 세금이 있죠. 예, 소득세도 있고, 그렇죠. 부가세도 네. 있고. 그래도 뭐 괜찮네요. 네. 대표님, 그래도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꽤 네, 상위권에 드시는 셀러분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대표님이 이제 구분을 해주셨어요. 2,000에서 4,000까지 6개월 걸렸고, 네. 그 다음에 6,000에서 8,000 맞나요? 네, 6천에서 8천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게 한 1년이고, 네네네. 그러면서 1억을 넘기고, 그리고 한 몇 개월이잖아요. 몇 네네네. 개월 정도 되죠? 이제 한 3개월? 1억 3개월, 네. 3개월. 세 개의 시즌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시즌에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시즌에서 이까지 올라오고, 그 시즌도 중요한 2천에서 4천도 사실 보통 셀러들한테는 쉽게 다가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내가 6천, 7천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달성을 했고, 네, 그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때는 좀 분기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깨달음이라든지. 네,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한 2천에서 4천 정도까지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따라가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좀 매출이 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네. 약간 카피라이팅 하는 거죠. 아, 예, 카피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싱. 따라가는 네네네. 거예요. 예, 따라가는 겁니다. 팔로우 하는 역할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의 매출은 만들었는데 네. 이게 점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유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시장의 이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한 6천에서 8천 정도 나왔던 매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가 직접 찾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부터. 네, 나만 할 수 있는데. 음,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싱처라고 하죠. 저희 네. 흔한 말로 그쵸. 소싱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퀀텀 점프가 일어났었고, 네. 그러고 이제 한 1억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는 아까 그 구조에서 네. 이제 인력을 좀 충원을 점점 하면서 네. 내가 주문 처리한다던가 CS라든가 이런 절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시간을 네. 최소한을 좀 줄이고 제가 좀 확장하고 네. 좀 추가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또 한 번에 또 퀀텀 점프가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처음엔 따라하기,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수입사를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확충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네네. 아, 멋진데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보면은, 다들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싱에 근데 지금 트레이싱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거 따라하는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수입 사이트를 찾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인력까지 확충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뭐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끝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동화시키는 단계. 네네네. 대표님 이미 그까지 오셨네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대표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맞춰놓고 네네네. 새로운 것들로 이제 뻗어나가고 계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뻗어나가야 했던 이유, 왜 대량 등록에 머물리지 못했던 이유, 네. 뭐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대량 등록 안에는 뭐 해외 구매 대행도 있을 거고, 뭐 위탁도 있을 거고, 뭐 네. 최근에는 뭐 리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보는 한계성은 사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애초에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처음에 스타트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게 결정이 되면 이 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를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디벨롭해가는 과정을 이제 겪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량 등록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네. 결국은 이커머스에서 최종 목적이 내 브랜드를 통해서 코스닥에 뭐 상장을 한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이제
엑싯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 절차를 갖는다던가 네. 그렇게 해서 큰 자금을 한번 네. 이제 얻는 과정을 거친다던가 네.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최종 목적을 그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대량 등록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면 네. 이제 그 과정대로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대량 등록은 시작이고 네. 그 시작 아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브랜딩이다. 내 네네네. 상품을 만들고 내 상품을 꾸밀 줄 알고 네. 팔아낼 줄 아는 능력까지 기르라고 네네. 그 기른 다음에 그거 기업 가치를 올려서 그 기업 가치 자체를 팔아내서 큰 돈을 버는. 네네,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저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대량 등록은 시작일 뿐이에요. 네네. 그리고 시작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으로 이걸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것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브랜딩 강의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네. 대표님이 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 많은 것들을 고르다가 내 걸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제 초입부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대량 등록 방식은 거의 네. 대부분이 이제 위탁이라든가 네. 구매 대행, 그리고 뭐 리셀, 네. 이런 형태로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게 네.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 초기에 그 자금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맞죠. 사업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집에서 이제 부업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 창업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대표님 또 오래 오프라인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 했다가 네. 사실 생활비로 뭐 10,000원, 20,000원 네. 이거 아껴가지고 이제 생활비에 이제 보태는 네. 그런 삶인데, 우리들의 삶이. 그쵸. 근데 이거 했다가 뭐 100만원, 200만원 까먹고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 그쵸. 근데 그거랑 별개로 네. 이쪽 그 대량 등록을 통해서 하는 방식 자체는 네. 큰 자금이 일단은 비용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유통 방식이 되게 조금 재밌는 게, 네. 대부분의 유통 방식은 사실 내가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네. 처음 이제 자금 흐름이 발생이 되는데,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금 없이 무자본으로 네. 상품을 전시를 하고 네. 매출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자본 흐름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쉬운 말로는 내가 판 상품이 생겨야 그때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매출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그쵸, 그쵸. 확정된 수익을 네네. 네, 내가 네. 어쨌든 수익이 확정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물건을 사서 네, 돈을 버는 거죠. 맞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사업의 안정성 자체는 네. 자금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커머스를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위탁이나 구매 대행 방식, 네, 국내 위탁이나 구매 대행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방식들이 많잖아요. 수동도 있고, 네. 반자동도 있고, 대량 등록도 있고. 네. 이 세 가지 등록 방식이 있는데 하필 대표님은 지금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하면서 느끼시는 게 어때요?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대량 등록이 더 나은가요? 위탁이? 처음 할 때는 그게 훨씬 용이하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그 반자동이나 수동, 특히나 이제 수동 같은 경우는 예. 내가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그 셀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그 프로페셔널한 그 셀러들만큼의 어떤 그 보여지는 상품의 뭐 퀄리티라든가 네. 어떤 그 이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네. 똑같이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촬영부터 뭐 이 상세피 디자인부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네.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리스키한데,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이 거의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 안 해도 되죠. 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뭐 미국에 어떤 뭐 백화점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올라와 있는 대로 그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네. 어떤 식으로 상품명을 정하고 가격대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대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지 네. 그런 시장을 파악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뭐 반자동이든 수동이든으로 이제 진화함에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량 등록하면서 대표님은 그래도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얻으셨잖아요. 네. 지금은 사입도 하고 계시죠? 네. 브랜딩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네. 어때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대량 등록하면서 얻었던 경험이? 일단 그 데이터 수집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쵸. 아마 그 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그 상품을 이제 테스트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자금이 한정적이고 우리는 이제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처음부터 뭐 컨테이너 단위로 상품을 사입할 자금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럴 용기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량씩 사입해서 이제 네.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많이 거치거든요. 그쵸. 그거를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오픈마켓들에서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반응이 오면 거기서 이제 추가 사입을 진행을 해서 맞아요. 좀 더 이제 수익의 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축약이 돼서 네. 이미 내가 겪어본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검증된 데이터라는 거죠. 그쵸. 굳이 내가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그쵸. 그냥 나는 열심히 그냥 대량 등록으로 팔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굳이 내가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데이터가 돼 있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상품들 가지고 뭐 브랜딩이든 아니면 뭐 좀 대량으로 추가 사입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사입이나 브랜딩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대표님 주변에도 셀러분 많잖아요. 대량 네네. 등록하시는 셀러분들. 네. 다 약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 다 근데 되게 희한하게 네. 똑같은 걸 시작을 해도요. 네. 다 각자가 가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가는 분들도 있고 네. 멈추는 분들도 있고 네네. 여기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확장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이 똑같은 그 셀링을 하더라도 네. 그 본인한테 잘 맞는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시야 맞죠. 네. 안목.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올려도 네. 파이님한테는 잘 팔리는데 네. 저한테는 다른 카테고리에 잘 팔리고. 맞아요. 신기하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쪽 카테고리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처음에 그 조 짜드렸잖아요. 그 조분들이랑 같이 지금도 연락하세요? 지금 연락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고 네. 심지어 그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저희 3명이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셨어요? 네. 아니 이런 크리스마스 날 셀러분들끼리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날 만나서? 뭐 셀링하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인생 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거의 뭐 대량 등록을 배우는 그런 네. 공통사에서 네. 지금은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할 정도로 네, 그런 전우가 돼버렸죠. 이제 가족이 돼버렸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혹시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저 스스로 저 혼자 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결과를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죠. 대표님도 아마 그 수강생이 되게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려주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맞아요. 네. 천재들이 있죠. 네, 천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뭘 해도 어떤 시장을 가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혼자 깨우쳐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들, 그리고 남이 가진 정보들 서로 합쳐서 네.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 업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표님도 다른 사업도 해오셨지만 주변에 사장님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게 정보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결국에 사업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 관계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네. 저는 혼자서 뭔가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얼마 못 갈 텐데 네, 맞아요. 얼마 못 갈 텐데 세상은 나 혼자서 잘 나가서 가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저도 많이 제 주변의 셀러들한테 좀 덕을 본 것도 있고 그 대표님도 성장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향 받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시는 거 보고 그렇군요. 대표님 분명히 다양한 사업도 하시고 많은 인생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슬럼프나 이런 것들 가끔 오실 때가 있을 텐데 네, 정책이 네. 그때 혹시 보통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때 극복하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멘탈적으로 힘든다는 거의 성격을 크게 두 개로 보는데 네. 이제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는 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개로 나누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점차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거는 결국 그렇죠. 시간 지나면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맞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한다던가 잡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 뭐 유튜브를 뭐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같고 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이겠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네. 목표를 세우고 그 미래에 대한 상상만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지내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상상이란 건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상. 네네네.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 믿으세요?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그 왜 우리 뭐 제가 굳이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뭐 저희 뭐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로또 사러 가듯이 맞아요. 그게 사실 정말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 일주일 동안 행복, 맞아요. 와 내가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10억 가지고 뭐 하지?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런 행복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네. 내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들로 좀 많이 시간을 좀 채우는 것 같아요.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서 보면 이제 시크릿이나 뭐 이런 자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비전 보드나 이런 것도 많이 믿잖아요. 네. 저도 사실 믿거든요. 그게 있어야 사실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그냥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계속 처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 현실적인 게 아니고 나를 그냥 눕게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대표님한테 그래서 같은 걸 믿고 계셔서 네, 어쩐지 그런 기분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군요. 대표님 존경하는 인물 네. 혹시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인물이요? 네. 존경하는 인물. 저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같아요. 일론 머스크. 네. 그게 사실 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 이상형이 누구야? 그러면 네. 사실 현실성 없는 사람. 네, 막 그런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되듯이 네.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네.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저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네. 이미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네. 그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음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기업가라면 저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면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돈. 최소한의 네. 돈이 얼마가 있으면 될까라고 해서 그게 뭐 몇 달러였더라요? 맞아요. 몇 달러 안 되는데 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죽지는 않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쭉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를 계속 이제 배제를 하고 계속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리스펙하고, 네. 그 사람의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만 따라가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아니, 제가 볼 땐 대표님은 그분처럼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일론 머스크 정말 좋아하는데, 방금 그 일화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기가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밥 네네. 먹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한 다음에 한 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네. 아, 이거밖에 안 되네. 네. 아, 그럼 아직 할만하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의 이제 목표,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요. 네, 올해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 네. 뭐 사업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의 목표요? 네, 올해의 목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초에. 네, 정했죠. 올해의 목표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월 매출 네. 5억. 월 매출 5억. 네. 거기, 네. 나머지 네, 이제 4억을 채워야 되는데, 네, 이제 그 4억은 네, 제가 브랜딩한 상품으로. 네. 네. 근데 이게 네. 올라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억 이상 하면 후년에는 이제 50억 이상 되는, 연매출 50억 이상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5억. 그리고 네. 유튜브를 해요. 알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네. 완전 이제 조그만, 너무 조금해서 유튜브라고 하기도 그런데, 다들 처음엔 그렇잖아요. 네, 1000명. 1000명, 네, 1000명. 네. 대표님 금방 되실 것 같은데요. 1000명. 1000명 될 수 있겠죠? 네, 1000명. 저 1000명 달성하는데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한번 잘 만나서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기회가. 어차피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리시다 보면, 예, 대표님, 전 금방 되시고, 10,000명도 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아직 못했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에는 50억 연매출. 네. 내년에 한 번 더 출연하셔가지고 여기 또 걸으면서 네. 달성했다고 네. 한번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네, 이제 저한테도 계속 자극이 되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고통을 참는 일이 네. 꼭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네. 이제 확인이 되는 거라서 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자분들 네. 제 유튜브에 많이 오셔서 보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라든지 시작하신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잠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워낙에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힘든 거는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많이 말씀들 하셨을 거예요. 뭐 짧은 시간 일을 하면 뭐 몇백만 원씩 벌고 몇천만 원씩 벌고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는, 네, 그런 시장인데, 대신에 저도 이 업을 하기 전에는 구글 로그인도 할 줄 몰랐고요. 아직도 컴퓨터 자판 독수리 타법으로 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과 이런 어떤 그 고통들을 참고 견디다 보면 모든 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그 결과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세로이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님도 그 김세로이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 이름 뭐죠? 네, 김세로이 TV. 김세로이 TV. 김세로이 TV 한번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면 김세로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내년에 대표님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보고 또 힘도 좀 실어드리고, 좀 같이 좀 잘 됐으면 하고 같이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